다이슨 슈퍼소닉 뉴럴이 출시되어 전작과 함께 건조 테스트, 풍량 테스트, 온도 테스트, 소음 테스트, 마그네틱 테스트, 전력 테스트, 실제 드라이 테스트에 더해 추가된 기능인 자동 온도 조절 테스트, 자동 노즐 인식 테스트, 모션 감지 테스트까지 전부 진행해봤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은 다이슨 슈퍼소닉이 2016년에 출시된 지 무려 8년 만에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제품이죠. 다이슨 슈퍼소닉 뉴럴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구입해서 아주 디테일한 테스트를 진행해봤습니다. 이게 드라이기 주제에 안 그래도 비쌌는데 이제는 기어코 60만원까지 가격이 오른 제품이에요. 이 제품 전작과는 과연 얼마나 달라졌는지, 이미 슈퍼소닉을 사용 중이신 분들도 만족하면서 바꿀 수 있는 제품인지, 그리고 슈퍼소닉이 없는 분들에게도 좋은 선택지가 될지 제가 전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포를 미리 좀 하자면 제가 온갖 테스트를 다 한번 해보니까 이 영상을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정도로 결과가 좀 이상합니다. 참고로 저는 지금까지 슈퍼소닉 총 4대, 에어랩 2대를 구입해서 사용 중인 헤비 유저라서 이 해당 제품들의 찐 사용자고요. 최근에는 짝퉁 다이슨인 차이슨 드라이기도 정품과 비교해서 영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해당 영상도 한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언박싱 및 디자인이에요. 박스는 뭐 요렇게 생겼고요. 이게 다 종이로 만들어진 거라 딱히 별 볼 일은 없고요. 짜자잔, 굉장히 신기하죠? 이 투명하게 내부가 다 보이는 그런 디자인으로 만들어놨어요. 전작은 어땠을까요? 전작은 그냥 이렇게 생겼었는데 지금 이 부분들이 다 투명하게 바뀌어서 뭐랄까요, 신선하면서 예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위쪽에 버튼이 하나 추가로 생겼고요. 아래쪽에 풍량 버튼, 온도 버튼 그런 것들이 있고, 온도를 확인하는 뭐 구리선 같은 것들 그런 게 보이고, 이 안쪽에 제트기 엔진처럼 뭐가 뿅 튀어나와 있죠. 이거는 뒤에서 자세히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은 그냥 시제품에만 각인이 되어 있던 건지 알았는데 실제로 각인이 되어 있고요. 위에도 이런 식으로 각인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요즘 디자인 추세랑은 안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나머지는 전부 똑같습니다. 전작과 한번 비교해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 외에는 전부 그냥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하나 달라진 곳이 없습니다. 노즐은 조금씩 디자인이 바뀌었는데요. 이건 전부 구성품으로 들어가 있는데 젠틀 드라이 노즐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가장 메인으로 사용하는 스타일링 콘텐틀레이터. 전작은 이렇게 생겼는데 조금 디테일이 바뀐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무딩 노즐도 있고요. 디퓨저도 당연히 있고요. 마지막으로 플라이어웨이 스무더 요게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전작과 호환이 안 돼서 조금 달라졌습니다. 전작과 호환이 안 되는 이유는 여기 보시면 이 안쪽에 뭔가 튀어나와 있죠. 그것 때문에 새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 게 전작 노즐 신작에 호환이 되냐? 당연히 아주 잘 호환이 되나? 신제품의 메인 기능이 이 TOF 센서가 여기 있거든요. 요건 뒤에서 보여드릴 건데 요게 다 막히기 때문에 사실상 호환이 잘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자세히 살펴봐도 마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거의 다 똑같고요. 8년 만에 신제품인데 중간중간 마이너한 업그레이드를 했다 보니 조금 더 뭐 디테일이 좋아져서 비슷한 건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8년 동안 딱히 업그레이드 할 게 없었나 봐요. 그만큼 잘 만든 제품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무게를 한번 확인해보면 전작은 464g, 뉴럴은 477g으로 조금 더 무거워졌습니다. 스펙상으로는 한 30g 정도 더 무거워졌다고 하는데 이 안에 새로 들어간 이 기능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사용했을 때는 무게는 그냥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극한의 테스트들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테스트는 바람 테스트입니다. 자, 이 제품은 재밌는 게 이렇게 작동을 시키면 가운데 캡슐 조명이라는 게 하나 생겼는데요. 이 부분이 조금 동그란 부분을 막고 있어서 전작과 비교해서 바람이 약해지진 않았을까 조금 우려가 되는데, 참고로 모터 같은 경우에 둘 다 V9을 사용하고 있어서 스펙상은 똑같고요. 우선 첫 번째로 30cm 앞에서 풍속 테스트를 진행해봤습니다. 노즐을 끼고 진행했고요. 전작 같은 경우에 1단계에서 7.7, 2단계에서 9.9, 3단계에서 11.2가 나왔고요. 뉴럴 같은 경우에 1단계에서 7.2, 2단계에서 9.1, 3단계에서 10.2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프로 보면서 한번 확인해보시면 전작의 풍속이 조금 더 강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60cm 앞에서 풍속 테스트를 하면 어떨까요? 전작 같은 경우에는 1단계에서 5.0, 2단계에서 6.3, 3단계에서 7.1, 뉴럴 같은 경우에는 1단계에서 4.8, 2단계에서 5.8, 3단계에서 6.6. 이것도 그래프로 한번 확인해보면 여전히 전작이 더 강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풍속의 차이는 뭐 큰 차이는 없으나 아쉽게도 이 전작의 풍속이 30cm 앞에선 2%, 60cm에선 약 6% 정도 더 높았습니다. 번외로 이런 식으로 노즐을 빼서 말리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노즐을 빼고도 한번 테스트를 진행해봤어요. 자, 노즐 빼고 30cm 앞에서 풍량 테스트 해봤는데 전작 같은 경우에 1단계에서 8.2, 2단계에서 10.9, 3단계에서 11.7이 나왔고요. 뉴럴은 1단계에서 8.5, 2단계에서 10.9, 3단계에서 12가 나왔습니다. 그래프로 보시면 이번엔 뉴럴이 조금 더 강하게 나왔고요. 노즐 빼고 60cm 앞에서 해봤더니 전작은 1단계에서 5.5, 2단계에서 6.9, 3단계에서 8.1이 나왔으며 뉴럴은 1단계에서 5.8, 2단계에서 7.4, 3단계에서 8.4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그래프로 한번 보시면 이번에도 뉴럴이 더 강하게 나왔어요. 다행히도 이렇게 노즐을 뺀 상태에서 30cm에선 뉴럴이 2%, 60cm에선 뉴럴이 5% 더 높았습니다. 자, 이 차이는 과연 어디서 올까요? 노즐을 보면 자세히 알 수 있는데 이게 전작
전작과 신작의 기본 노즐이거든요. 똑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노즐인데 기본적으로 이 위쪽 면적이 신작이 더 넓고요. 실제로 폭도 조금 더 넓은데 자세히 보게 되면 뉴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빵꾸가 나 있습니다. 하지만 전작은 가운데 빵꾸 나 있는 게 없죠. 아마 이 가운데 빵꾸를 내면서 바람의 로스가 생기는 게 조금 클 것 같다는 개인적인 추측이 있어요. 그래서 다이슨에서도 이 차이를 조금 줄이고자 기본 풍속을 조금 더 높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는 풍량 테스트인데 뜨거운 온도를 한번 쭉 쏴봤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전작과 비슷하게 그냥 전반적으로 조금 퍼지는 느낌으로 바람이 나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온도 테스트인데요. 전작과 신작 모두 28도 냉풍, 60도, 80도, 100도 총 4단계를 지원하고요. 초당 40회 이상 바람의 온도를 측정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자, 우선 20cm 떨어뜨려서 단계별로 1분씩 작동한 다음에 온도를 한번 측정해 봤는데 전작은 1단계에서 38도, 2단계에서 43도, 3단계에서 50도가 나오고요. 뉴럴 같은 경우에는 1단계에서 37도, 2단계에서 44도, 3단계에서 49도가 나옵니다.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거의 비슷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자, 이번엔 바로 앞에서 온도를 단계별로 1분씩 작동시킨 다음에 온도 측정을 해봤는데 전작은 1단계에서 73도, 2단계에서 98도, 3단계에서 122도가 나왔습니다. 뉴럴은 1단계에서 63도, 2단계에서 84도, 3단계에서 103도가 나왔고요. 그래프를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우선 콜드 버튼을 눌렀을 때 온도가 즉각적으로 떨어지는지 한번 확인해 봤거든요. 전작은 콜드 버튼 눌렀을 때 34도 정도로 온도가 빠르게 떨어지고 뉴럴 같은 경우에도 33도 정도로 온도가 빠르게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체 발열은 어떨까요? 이것도 1분간 작동시킨 다음에 본체 발열을 한번 확인해 봤더니 전작은 50도까지 온도가 올라가서 실제로 손을 가져다 대면 약간 뜨거운 정도고요. 신작은 102도까지 미친 듯이 올라가서 실제로 손을 대고 있으면 금방 될 것 같은 굉장히 뜨거운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노즐에서 유광인 안쪽 부분, 여기가 굉장히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용하실 때 이 부분은 웬만하면 안 만지시는 걸로 저랑 약속. 그런데 웃긴 게 기본적으로 온도 같은 경우에는 전작이 더 많이 올라가는데 본체 발열은 뉴럴이 훨씬 심하단 말이에요. 아마 이 노즐 세팅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해당 온도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테스트 키가 기본적으로 온도를 좀 높게 측정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이 30도인데 40도라고 측정하고 그 기준으로 막 올라가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두 가지의 차이는 가까이서 한 20도 정도까지는 차이가 난다, 그냥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펙상으로는 사실은 똑같습니다. 다음은 소음 테스트인데요. 바로 앞에서 1, 2, 3단계 소음 측정을 해봤는데 전작 같은 경우에는 1단계에서 96, 2단계에서 101, 3단계에서 103이 나왔고요. 뉴럴은 1단계에서 100, 2단계에서 103, 3단계에서 106이 나왔습니다.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뉴럴의 소음이 조금 더 큰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음은 바로 앞에서 노즐을 빼고 한번 테스트 해봤는데 전작 같은 경우에 1단계에서 97, 2단계에서 102, 3단계에서 105가 나왔고요. 뉴럴은 1단계에서 96, 2단계에서 100, 3단계에서 102가 나왔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이번엔 오히려 뉴럴이 조금 더 조용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30cm 앞에서는 어떨까요? 전작 같은 경우에는 1단계에서 85, 2단계에서 92, 3단계에서 99가 나왔고 뉴럴은 1단계에서 79, 2단계에서 87, 3단계에서 98이 나왔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뉴럴이 조금 더 조용하고요. 노즐을 빼고 확인해보면 뉴럴은 1단계에서 92, 2단계에서 99, 3단계에서 102가 나와서 그래프로 확인해보시면 거의 비슷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테스트해봤을 때 소음은 그냥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들리는 주파수 소리도 거의 비슷합니다. 다음은 마그네틱 테스트인데요. 다이슨 같은 경우 여기 노즐 안쪽에 자석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쫙쫙 달라붙는 건데 전작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렇게 노즐 안쪽에 전반적으로 자석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뉴럴 같은 경우에도 전작과 비슷하게 이렇게 동그랗게 전부 자석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가우스 측정기로 자력을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전작은 1915가 맥스로 나오고요. 뉴럴은 2000이 넘어서 측정이 불가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뉴턴 측정기로 한번 확인해 봤어요. 전작 같은 경우에 첫 번째에서는 30, 두 번째 30, 세 번째 38이 나왔고요. 뉴럴은 31, 36, 32가 나왔습니다. 그래프로 보시면 뉴럴의 평균이 소폭 더 큰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력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으로 전력 테스트인데요. 스펙상은 둘 다 1600W로 똑같거든요. 제가 IoT 플러그로 5분간 작동시켰을 때 소모 전력을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전작과 뉴럴이 큰 차이 없이 비슷한 걸 볼 수가 있는데 단 뉴럴의 현재 전력을 보시면 풍량 세기에 따라 전력 차이는 40W 정도밖에 나질 않는데 온도를 높이니까 단숨에 780W로 올라가고요. 최고 풍량, 최고 온도를 했더니 무려 1518W까지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기세 아끼려면요, 그냥 이 시원한 모드로는 아무리 오래 써도 뭐 상관이 없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온도를 1단계라도 올리는 순간 전기세가 엄청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드라이 테스트예요. 자, 제가 우선 잘 보이게 파란 배경을 깔았고요. 10cm 높이에서 일회용 행주에 정확히 5ml 물을 뿌려서 진행을 했습니다. 행주가 마르면 바람 때문에 움직이게 되는데 움직일 때 시간을 측정했고요. 바람 세기의 온도는 최대로 올려서 테스트를 했으며 테스트 결과를 바로 보시면, 자, 우선 행주 드라이 테스트에서 차이슨 같은 경우에 1분 38초 만에 행주가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전작 다이슨 슈퍼소닉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빠른 1분 2초 만에 행주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 이 뉴럴은
뉴럴은 어떨까요? 자, 뉴럴 같은 경우에 1분 22초에서 행주가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번외로 에어랩 같은 경우에는 1분 36초 만에 행주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에어랩 대비는 15%, 차이슨 대비로는 17% 빠르지만 전작 대비로는 무려 32%나 느린 결과입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인데 일단 뒤에 실험까지 마저 보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노즐 빼고 10cm 높이에서 똑같이 테스트를 해보니까 전작은 52초 만에 행주가 움직였고요. 뉴럴은 60초가 걸린 다음에 행주가 움직였습니다. 전작 같은 경우에 노즐이 있을 때보다 없을 때가 19%나 빠르게 말랐고요. 뉴럴 같은 경우에는 이 노즐이 있을 때보다 없을 때가 무려 36%나 빨리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말리는 게 목적이시라면은 노즐 빼고 말리셔라,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결과가 매우 충격적입니다. 이 노즐이 없을 때도 전작과 비교해보면 여전히 15%나 느린 수치예요. 처음엔 결과가 꽤나 의아했으나 지금까지 진행한 풍속 테스트, 온도 테스트, 드라이 테스트를 한번 종합해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노즐을 꼈을 때 비교해보면 전작이 32%나 빨랐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전작의 최대 온도가 약 20도나 높게 올라가고요. 노즐을 꼈을 때 풍속도 전작이 더 빨랐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노즐을 뺐을 때 차이는 15%로 격차가 줄었는데 그 이유는 노즐을 뺐을 때 풍속은 뉴럴이 2에서 5% 정도 더 빠르기 때문이에요. 종합해보자면 최대 온도가 낮고 가운데 TOF 센서가 추가되면서 노즐 가운데도 구멍이 뚫리게끔 이렇게 설계를 바꾸게 됐는데 이 부분 때문에 아마 풍속에서 엄청난 손실이 있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해보고요. 안 그래도 느리게 말했는데 여기에 이 TOF 센서로 온도 조절까지 당하면 실제 드라이할 때 시간은 꽤나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럼 제가 바로 뒤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자, 우선 실제 머리를 감고요. 완전히 건조하게 마를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한번 측정해봤습니다. 이건 사실 감각에 의존하는 거라 오차가 있을 수는 있으나 최대한 객관적으로 아주 뽀송뽀송하게 마를 때까지 테스트를 했고요. 뉴럴은 TOF 센서를 켰을 때와 껐을 때 두 번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아요. 전작 같은 경우에는 다 마를 때까지 1분 24초가 걸렸고요. 뉴럴의 TOF 센서를 껐을 때는 다 마를 때까지 1분 36초가 걸렸으며 TOF 센서를 켰을 때는 무려 1분 57초나 걸렸습니다. 참고로 차이슨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마를 때까지 1분 52초가 걸렸고, 요거를 그래프로 한번 확인해 보면 압도적으로 빠른 건 전작 슈퍼소닉이었고요. 그 다음에 TOF 센서를 껐을 때, 그리고 이어서 차이슨, 그리고 마지막으로 TOF 센서를 켰을 때 요 순서입니다. 자, 이번에 슈퍼소닉 뉴럴의 신기능을 한번 알아볼 건데 첫 번째로 알아볼 건 캡슐 조명이에요. 이렇게 켰을 때 가운데 불이 들어오거든요. 색깔이 바뀌죠. 찬바람은 또 파란색이에요. 이렇게 온도를 색상으로 보여주는 캡슐 조명이 있거든요. 푸른색은 28도, 노란색은 60도, 주황색은 80도, 빨간색은 100도를 알려주고요. 실사용했을 때 이 사용자가 이 색상으로 온도를 확인하는 건 조금 힘들긴 한데, 그런데 감성이 다 있습니다. 그냥 예쁘고요. 굉장히 귀엽고 전작과의 차이가 확 나기 때문에 아마 이것 때문에 사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저도 사실 이 부분에 혹해서 샀습니다. 다음으로 두피 보호 모드가 있는데요. 이것도 똑같아요. 뒤에서 봤을 땐 이렇게 조명이 들어오지만 반대에서 봤을 땐 TOF 센서가 장착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적외선을 방출한 다음에 빛이 반사돼서 돌아오는 시간 차이로 거리를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이거는 뭐 요즘 스마트폰에도 많이 들어가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꽤나 흔한 기술이고요. 어쨌든 슈퍼소닉 뉴럴은 두피와 헤어드라이의 거리를 측정해서 온도를 자동으로 조절하여 두피와 모발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가까이 오면 온도를 좀 낮춰주고 멀리 떨어지면 온도를 높여주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실생활 봤을 때 좋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아마 두피와 모발 건강엔 굉장히 좋을 것 같긴 해요. 단 빨리 머리를 말려야 되거나 머리 말리는 시간이 굉장히 기신 분들한테는 이 기능을 끄고 사용하게 될 겁니다. 왜냐? 팔을 쭉 뻗어야 빨간색인 100도가 가능하고요. 일반적으로 제가 드라이 했을 때 기본적으로 80에서 60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 말리는 시간이 체감상 한 20%는 늘어나는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드라이 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특히 뒤통수 드라이 할 때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뒤통수는 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데 뒤통수는 거의 60도 고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앞쪽은 그나마 높으면 80도? 그렇습니다. 자, 제가 좀 전에 했던 실제 드라이 테스트 결과만 보더라도 센서를 껐을 때 96초, 켰을 때 117초라서 18%나 차이가 났어요. 다음으로 스타일링 노즐 러닝인데요. 슈퍼소닉 뉴럴은 노즐마다 마그네틱 아이디가 들어가 있어서 해당 노즐의 마지막 세팅 값을 기억해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다가 그냥 교체만 하면 바람색이나 온도를 자동으로 조절해줍니다. 이거는 솔직히 가장 마음에 드는 기능 중 하나였어요. 저의 경우에 자기 전에는 대충 머리만 말리는 용도로 사용해서 젠틀 드라이 노즐을 사용했고요. 머리 세팅이 필요할 땐 스타일링 콘텐트레이터 노즐을 사용하기 때문에 각각 사용하는 바람 세기와 온도가 다르거든요. 요거는 전부 다 좋아할 것 같아요. 다음은 일치정지 감지 기능인데 제품을 사용하다가 이렇게 내려놓으면 자동으로 온도와 바람이 줄어듭니다. 근데 그냥 정지가 되면 더 좋을 텐데 온도랑 바람을 그냥 줄이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아마 추측컨대 지금 드라이기 켜져
있으니까 세팅 끝났으면 꺼라?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만약 아예 꺼진다고 했을 때 실수로 반려동물이랑 애기들이 건드리면 떨어져서 다시 켜져가지고 막 계속 작동되고 그래서 막 큰 사고가 생기는 경우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놓는 해당 기능을 사용해보니까 일반적인 환경에서 크게 필요 없는 기능이지만 드라이기로 디테일한 세팅을 하시거나 그루프 같은 걸 사용하시는 여성분들에겐 꽤나 좋은 기능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가로 제가 모든 노즐을 갈아 끼면서 한번 테스트 해봤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알게 된 재밌는 사실은 디퓨저 노즐에선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마 부피가 커서 원하는 각도가 안 나오는 게 아닌가 추측을 해봤으나 제가 실험해보면서 이렇게 있던 그냥 가만히 멈춰있으면 자동으로 일시정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각도랑은 딱히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왜 작동이 안 되는지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노즐이죠. 플라이 어웨어 스모더 노즐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거는 이게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뉴럴을 사시는 분들은 무조건 새로운 노즐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안쪽에 보시면 막혀있기 때문에 TF 센서는 작동이 안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정리해드릴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 풍속 테스트 같은 경우에 노즐을 장착했을 때는 전작이 소폭 더 셌고요. 재밌는 사실은 노즐을 뺐을 때는 뉴럴이 조금 더 센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온도 테스트는 어떨까요? 20cm에서 뭐 비슷비슷했지만 가까이 붙여서 사용해본 결과 전작의 온도가 평균적으로 한 20도 정도가 더 높았기 때문에 온도는 훨씬 더 전작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소음 같은 경우에는 노즐을 끼나 빼나 사실 도찐 개찐인 수준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행주 드라이 테스트 같은 경우에 전작 슈퍼소닉이 훨씬 빠르게 말랐고요. 그 다음은 뉴럴, 에어랩, 차이슨 순이었습니다. 실제 머리 드라이 테스트에서는 여전히 가장 빠른 게 다이슨 슈퍼소닉이었고, 다음은 뉴럴의 TF 센서를 껐을 때, 그 다음은 차이슨, 마지막으로 뉴럴의 TF 센서를 켰을 때입니다. 자, 요즘은 두피나 모발에 신경 쓰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추세인데 때문에 오래 걸리더라도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찬바람으로만 말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이런 분들에겐 자동으로 온도 조절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성맞춤인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자, 이렇게 말릴 때 두피는 좀 가까이에서 따뜻한 바람 수준으로 말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더 멀리서 뜨거운 바람으로 말리면 되기 때문에 머리 상할 걱정도 크지 않고 찬바람보다 훨씬 빠르게 마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각종 테스트 해보니까 다이슨이 요거를 만들 때 어떤 철학으로 만들었는지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우리의 개발 목표는 첫 번째, 두피와 모발이 상하지 않는 게 전부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편의성을 올려라. 마지막 세 번째, 드라이 시간 좀 늘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단 두피나 모발에 뭐 크게 신경을 안 쓰는 일반적인 남성분들, 그러니까 저 같은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는 전작을 훨씬 더 강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작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8년 만에 나온 신제품이니까 더 훨씬 좋아졌겠지? 갈아탈 필요가 있을까? 라고 궁금해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많을 텐데 똑같아요. 두피나 모발에 굉장히 신경 쓰시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전부 비추천입니다. 그리고 슈퍼소닉을 구매하려고 했던 분들은 전작의 경우 인터넷에서 최저가로 45만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는데 15만원이나 더 주고 60만원짜리 뉴럴을 살 필요가 있을까? 요거는 조금 더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 했던 테스트는 그냥 개인이 한 테스트고 테스트는 변수 통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도 좀 미흡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테스트를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여러분들 위한 선물을 또 하나 갖고 왔습니다. 다이슨 청소기인데요. 대란 났을 때 제가 싸게 구입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이벤트로 좀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구매한 제품인데 영상을 너무 오랜만에 찍어가지고 드리는 게 좀 늦었어요. 처음으로 언박싱해서 보여드리면 완전 새 제품이고 V8 다이슨 무선 청소기고요. 회색과 빨간색 이런 느낌으로 섞여 있다고 합니다. 당첨자는 그냥 간단해요. 아무 댓글이나 남겨주시면 제가 랜덤으로 한 2주에 3주 뒤에 댓글을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때 저한테 개인정보를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진짜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제 영상이 조금 도움되시고 있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여기를 제가 보시고 바로 구독, 댓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이스크림 타임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